예납적.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네. 예납적인 거죠. 자, 원천징수가 아주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 문제는 그 18년 6월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제 7문항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최상급 난이도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냥 복원을 했는데요. 금융소득 과세의 대상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는 뭘 묻는 거죠? 종합과세 하기 전에 뭐 하죠? 먼저 무조건 분류과세 하잖아요. 그죠? 네, 무조건 분류과세 대상이 얼마냐라는 걸 묻는 거죠.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무조건 분류과세 대상을 빼야 종합과세 되는 거니까. 자, 근로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이 있고요. 출장공제 초과 반응금이 있고, 만기 3년 채권 이자가 있고, 판매조건부 매매 차익 300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분류과세 대상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공제 초과 반응금이 무조건 분류과세 대상이죠. 네. 비영업대금이 이건 제가 처음에 잘못 설명드린 거예요. 얘는 원천징수세율이 25%인데 분류과세 대상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기 3년 채권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분류과세 신청을 하려면 요건이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만기 3년이 아니고,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어때요? 분류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이것도 분류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얘만 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로소득 2천만 원 더하고, 비영업대금 200만 원 더하고, 채권이자 2,100 더하고, 판매조건부 300 더해서 4,600이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 이런 예를 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좀 어려운 문제죠. 단순히 뭐 4개 중에 다음 중 뭐 원천징수세율이 틀린 거, 뭐 분류과세 세율이 틀린 거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 산출 세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제가 실제 기출된 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에 게 나왔다면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 산출세액 제도가 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뜻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세금하고, 자, 14%죠. 금융소득. 그리고 종합과세 기본세율은 6에서 40이죠. 자,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중에 큰 걸로 과세한다 이 뜻인데, 네.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분리과세율과 비교해서 종합과세를 통해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면, 자, 왜냐면 여기는 14가 적용이 되는데요. 종합과세는 6에서 40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 좀 14보다 낮게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종합과세보다 원천징수가 더 큰 수 있는데 이럴 때 큰 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요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세율로 나온 세금이 1,000만 원이다. 종합과세 기본세율을 적용했더니 800이다 그러면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1,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거지만 이 비교 산출세액 제도가 없다면 자 미리 최종적으로 800이 나오는데 1,000을 미리 지급한 거냐 내가 세금을 낸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200만 원을 환급해 줘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율의 최소한 분류과세율을 최소한의 세율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환급하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세부담이, 자, 이 구간에 6%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를 방지한다. 만약 분류과세율에 의해서 비해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 네, 환급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예, 난리가 나겠죠. 아주
부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조세 정의도 좀 안 맞고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교 산출세액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개념 봤으니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기본 교재에 있는 것인데요. 자, 종합소득 납부세액이 얼마냐? 이자 소득이 이제 그 종합소득 전체 6개 중에서 이자 소득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 공제가 죄송합니다. 자, 전체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떼면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돼요.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죠.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소득이 5,500에서 공제를 빼니까 5천만 원 해서 과세 표준이 5천인 거죠. 자, 그런데 원천 징수는 어때요? 이자 소득이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자, 산식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5,500에 대해서 14% 분류과세 적용해서 770이 나오죠. 자, 이거는 여기 안에는 완납적도 들어가 있고 예납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급할 때 원천 징수 하는 거니까 이 원천 징수 세액이 770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입각해서 과세하면은 자, 2천만 원까지 14죠. 그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전체가 5천이었죠. 과세 표준이. 5,500이 아닌 겁니다. 5천인데 2천을 초과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3천만 원 돼야 되겠죠. 그죠? 3천만 원. 자, 그래서 1,200은 제일 낮은 6%. 그 다음에 구간 1,800에 15% 이렇게 3천이잖아요. 그럼 이제 6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과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일에 요걸로 한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150을, 150 얼마를. 네. 그래서 이제 770이다. 네, 산출세. 네, 비교해서. 네, 비교. 줄여서 비교 과세 제도다. 이렇게도 합니다. 네, 비교 과세 제도. 뭐, 좀, 이런 일단 개념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는, 내가 이것도 나오면 할 수 있다 할 자신감이 있는 분께서 확실히 좀 준비하시고요. 정말 어렵다 이러면, 예,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한번 본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수로 하겠습니다. 이미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네, 17페이지 보시면은, 소득세 과세 방법에서 이제 하단에 원천징수에서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었죠. 자, PPT로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 예제. 자, PPT로 좀 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의 종류에서 이자 소득의 종류 쭉 나열이 되는데 이게 열거주이고요. 마지막에 이와 유사한 이렇게 부과하는 게 이제 포괄주의니까요. 합쳐서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페이지에 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편집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1번에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입니다. 2억 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네. 자, 그리고 2번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죠? 월납의 요건이죠. 마지막에 기본보험료 선납기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150만원, 네, 150만원. 월납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에 이제 3번은 종신연금 계약이고요. 자, 그렇게 1번이 일시납이었죠. 그러니까 일시납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고요. 2번에 월납기간은 이제 15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2017년 4월 1일 이전에는 보험료가 일시납은 2억 원이고 월납 보험료는 500만 원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제 3번입니다.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보험차익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는 네, 4번에 보시면은 일시납 보험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정오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패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은 3번 2번입니다.
보험 차익이란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하는, 정확히 말하면 차감한이죠. 예.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성분 매끄럽게 바꾼다면 납입보험료 총액을 차감한, 이것도 정확히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사항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제 입장은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소득 역시 종류 시험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의제 배당, 인정 배당의 개념도 이해하시고요. 자, 23페이지에 배당세 공제 제도는 적어도 간주 배당액을 어떻게 계산한다? 배당 소득에다 11% 곱한다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요. 그 간주 배당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 배당세 공제 제도고, 이 배당세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요건 세 가지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그리고 법인세가 처분된 배당,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4페이지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25페이지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비과세가 있겠죠. 아니 빼니까 우리 기본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서 자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10년 만기 10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데요.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만기 10년 이상 3년 보유 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30%이고요. 자, 그리고 직장 공제 초과하는 거면 기본세율이고 법원 보관금은 14% 이렇게 분리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조건부사업과세는 금융소득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천만 원 이하이면서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소득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원천징수세율 아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인데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까 이제 중간에 PPT에서 제가 잘못했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해서 방역 노트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 2번의 표 안에 있는 비거주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학습을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은